네, 저 교통안전공단 검경윤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갑의 김은혜 의원입니다. 이사님, 국토부가 그 반사 필름식 번호판을 지난 7월에 도입한다고 보도자료 내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야간에도 잘 보이고 선명하게 식별된다고 해가지고요. 위변조 효과가 뛰어나고 선진국에서 도입했다고 해서 하니까 저희가 준비가 됐나요? 네, 호응이 좋았습니다. 뭐 옆에 운전자분들도 느낌이 확 다르다. 또 번호판만 바꾸면 완전히 새 차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깔끔해서 좋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와 해외 번호판이 이제 반사값이 다르더라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게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유럽 쪽에 번호판입니다만 반사 휘도가 40칸델라, 그러니까 양초 40개 정도 켠 정도의 밝기인데 우리나라 기준은 3칸델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양초 3개 정도 켠 정도의 반사 기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반사란 기준을 낮춘 이유를 보니까 이제 도로 단속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트리면 번호판 숫자를 인식 못하니까 낮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성능 검사인데요. 제대로 투명하고 철저했는지 저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6차례 검사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던데요. 먼저 이 도로교통공단 시험에서요. 이사장님, 4월에 적합 판정을 받은 번호판이 왜 5월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까요? 어떤 도로교통공단 지금 2019년 4월 15일에 적합 2가지가 판정을 받았는데 5월 2일에는 또 수원이 시험 장소일 뿐인데 김포에서 적합받은 걸 들고 오면 되는데 왜 수원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까요? 이 도로교통공단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예, 확인을 물론 하겠습니다. 예, 상식선에서 여쭤봅니다. 이게 다른 샘플을 써도 되는 겁니까? 그 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번호판 휘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카메라 테스트이기 때문에 네. 휘도가 아닙니다. 휘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카메라 인식 테스트를 통과한 번호판이요. 2020년 2월에 교통안전공단에서 반사 휘도 내곡성 테스트를 받습니다. 바로 이사장님 산하 아니겠습니까? 네. 이때는 카메라 인식 테스트를 최종 통과한 번호판을 제출받아 시험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휘도 반사값이 저 위에 즉 4월과 5월, 6월까지 판정을 받았던 그 최종 통과한 것과 반사값이 왜 다릅니까? 샘플이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동차 그 등록 번호판의 그 반사 성능 측정 값은 그 측정 위치나 그 사용 장비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다 알죠. 예, 그래서 다 아는데 그 도로교통 그 위치값마다 다 판정을 해도 다른 값이 나온 거예요. 9월에 보시는 거 있죠? 도로교통공단 값이요. 네네.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반사지 값은 그 반사지를 만드는 그 회사가 잠깐만요. 그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거고요. 그러니까 회사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교통안전공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검사할 때마다 번호판이 그때그때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휘도도 다르고요. 통과한 거 하나로 계속 검사받으면 되지 나중에 그러면 카메라 테스트와 휘도 각각 통과한 걸로 합체를 했다는 겁니까? 합체한 검사 결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다른 번호판으로 검사를 받았는지 100번 양보해도 그럼 기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측정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을 봐주시죠. 한양대와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저희 의원실에서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통안전공단 검사 당시의 번호판 값과 시중에 유통되는 번호판 반사량이 완연히 다릅니다. 자, 지금 저희 보면은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관측각도, 입사각 저희가 다 달리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두 번째 관측각도가 0.2도로 돼 있고요, 입사각 30도를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고시기준 최소값이 1.5인데 교통안전공단 검사 당시에는 2.5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 측에서 조사해보니까 0.9,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반사가 덜 된 거죠. 검사 당시 값에 모두 미치지 못했고 두 각도를 제외하고는 고시기준에도 부적합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저희가 기준은요, 그 반사 성능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는 관측각이 0.2도고 입사각이 5도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측정값은 3 이상 12 이하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는 렌즈를 두고 우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측각도 0.2, 0.33, 1.5로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위에 5도라 하더라도 교통안전공단 검사 당시 값하고 똑같이 나와야죠. 그렇게 나오지 않은 건 번호판을 인식해서 교통사고 막으려고 번호판 홍보한 건데 어떻게 통과한 검사값과 실제 놔도는 유통값이 다 다릅니까? 지금 필름까지 불량으로 판명 나서요. 전량 폐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600장이 모두 불량으로 폐기가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국토부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필름 번호판 반사 성능에 문제 없다고 전기차 번호판과 성능이 동일하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저희 의원실에서 전기자동차 번호판하고 시중의 필름 번호판이 동일한지 분석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해 보니까 전기 번호판이 훨씬 더 높아요. 동일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허위 인터뷰 아닙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성능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뷰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능 기준이 동일한 게 아니라 성능이 똑같다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제대로 찍히지도 않는다고 오히려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한 유튜버들을 국토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 당시 사용된 번호판, 시중 유통 번호판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저도 수사 의뢰를 하실 건지요. 이게 이견이 있으면 설명하고 설득하면 되지 무조건 정부 조치에 반하는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검찰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차량 2,500만 대 하면 7,500억 상당의 시장인데요. 번호판의 검사 단계나 시중 유통이나 다 졸속과 거짓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떤 대책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반사 성능에 대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기준에 관한 고시하고 필름 부착 방식 번호판 제청 매뉴얼에 따라서 세 단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필름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저기 전기 자동차 필름하고요. 이 번호판 필름하고 성능이 동일하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과 현재 검사 통과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중요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